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에 또 김성태 혁신안을 둘러싼 논란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을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악의 선거 결과에 이어서 당을 혁신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분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어? 인터뷰. 제 생각에는 구제불능입니다. 앵커 구제불능이요? 인터뷰. 네, 지방선거에서 정말 참담할 정도의 참패를 지금 맛봤는데, 그러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잘하라고 회초리 때렸는? 지금 세 차례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풍경을 보면 전부 남 탓만 하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분, 희생하겠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저 당이 선거 전보다 더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의 기성정치가 무너진 것이지 보수의 우리 국민 들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국민들은 자유한 국당이 뭔가 달라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유한국당은 서로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일 위원님, 구제불능이다, 백약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자유한국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정당의 모습들이 국회의원과 정당 내부가 마치 프랜차이즈 업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랜차이즈 업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좀 맹을 했던 많은 가맹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았던 사람이 도망가버리는 상태로 있어서 실제로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서로가 서로 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찌 보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독인 게 낍니다. 이게 혁신안을 내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다 서로 간에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 간에 불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많은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아직 좋지 않고 이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돌아설 것이다. 여전히 선은 2년이나 남아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는 온다. 시간만 버티면 우리 당내에서 내가 어떤 체제에서 있든 간에 나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꾸리기 위한 지금 준비에 들어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김성태 혁신안을 놓고서는 친박, 비박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지난 27일 두 번 다시 자유한국당이 공천
때문에 망했다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혁신 비대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5일 복당파 내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바타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이 들어 설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의구심이 위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앵커 복당파 내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바타 역할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 다 좀 더 강한 불만의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혁신비대위의 정권을 다 주겠다 하면서 뭔가 권한이라든지 역할을 더 부여할 것을 뜻을 밝혔기 때문이거든요. 인터뷰. 사실은 김성태 대위가 되면 그건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권한대행이 문제를 잘못 풀어간 것은 본인이 쇄신책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 그 쇄신책이 어떤 거냐면 중앙당 해체, 나중에 설명은 슬림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원내 정당화, 당면 개정,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별로 감동적이지를 않는데 탁상에서 만들 어진 이 쇄신안을 그래도 위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공유를 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당원들한테 묻지도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런 참담한 패배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투표로 자유한국당에 심판을 했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먼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지구당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 한 1,000여 명만 만났어도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국적으로 모아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빼고 김성태 대행 본인 머릿속에서 탁상에서 전격적으로 제시한 데다가 후에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그분한테 심지어 공천권까지 주는 정권을 주겠다고 하니 소위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안 그래도 불신하는데 저것이 우리를 공천해서 이 다음에 자르려는 이런 의도구나. 결국은 탄핵 때 찬성했다.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복당한 이분들이 당권을 접수하겠다.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친박도 문제는 많은데 서로 지금 책임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당을 바꿔가고 국민 민심에 부응을 해야 되는지 논의하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돼요. 저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대위원장이 훌륭한 분이 오더라도 그분이 정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마 당을 바꾸는 데는 앞으로 장애를 많이 겪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지 금 혁신 방법에 김종인 모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인터뷰. 사실 김종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총선을 직전에 두고 그 다음 문재인이라고 하는 어떤 당의 핵심적인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뒷받침 해주는 그런 구조가 있었고요. 또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큰 위기인데 에 비해서 그 큰 위기라고 하면 사실은 다시 왜 그러면 국민들이 말하자면 안보에 대해서도 또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같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영국의 보수단체처럼 제3위기 를 논의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가치 논쟁과 더불어서 방법에 있어서 전당 원들이 끝까지 2박 3일 이대등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야기들을 어봐야 되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앞서 우리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음. 미담하는 원내 정당화한다는 것하고 사무처 줄인다는 그거로서 그 문제를 결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원내위원들의 의견조차도 잘 구성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를 준비팀 자체도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오히려 원로들이 중심이 돼서 진짜로 숙고해서 한번 고민해야 하는데 실제로 정치를 갓 시작하는 사람들 이 모양만 새롭게 혁신하는 모양새의 어떤 진정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면에 서 내분과 혁신 모두가 약간의 실망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총선이 2년이나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는 말은 김종인식 비대위 얘기하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하자 전당대 회를 하면 공천권 안 주는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부터 한 방향으로 정리해서 아예 비대위원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당대표 추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로 마음껏 하시라고 그리고 전당대회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예를 면 전체 당원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그런 결의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앞뒤 가 정말 따로 놀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누가 선뜻 그걸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을 모셔온다는 것도 상당히 난감한 일이라는 얘기죠. 앵커 결국에요. 논 수렴이나 어떤 논의가 없었던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김종인 모델, 과거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전권을 준다, 총선의 공천권까지 준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복당파와 그리고 잔류파 간의 갈등 견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친박, 비박, 복당파, 잔류파의 갈등과 립 불신의 골은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절대 저는 단합하기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정권을 갖고 단합을 시키려고 해도요, 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놓을지 모르지. 만 한쪽에서 박수를 치면 한쪽에서는 불신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백약이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와서 당의 뿌리도 없는 분인데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정권을 가졌다고
한들 한쪽 계파가 반대를 해버리면요. 사실은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민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달라지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취하고자 하는 정답은 자유한국당은 수명이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해산이죠. 답이다. 당을 해산하면 인적 청산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해산하지 않고 저 안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돼서 인적 청산할 수 있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분이 친박 핵심 중진 2명 제명하려고 했는데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적 청산을 그 당 안에서 합니까? 당을 해산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이 들어설 공간이 생기고 신진 세력이 함께할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훌륭한 참신한 인재들이 그 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정말 멀리 봐야 된다. 지금은 당권 잡겠다는 이 소리와 아집에 집착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권을 잡아야 공천에서 살아남는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보수정치의 어떤 재건을 생각한다면 서로 이 지점 우리가 계속 싸우게 될 터이니 우리가 그냥 흩어지자, 당을 해산하자, 당을 해산하면 당에만 은 재산은 국고에 헌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희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중진들이 정계 은퇴하지도 않고 지금 의원들 이 위원직 사퇴도 하지 않은 어떤 희생도 하지 않은 이 정당에서 희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당 해산에서 그나마 재산이라도 국고에 헌납한다면 민들이 저 당이 정신 차렸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해산. 이 정답이고 그렇게 해산해야 새로운 보수 정치가 전개될 그런 공간이 생긴.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아예 해산을 해야 된다. 당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는 지금 비대위를 꾸릴 게 아니라 당대표 추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당대표로 나올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또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밖에서 사람을 구하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 어쨌든 설령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가위바위보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명이 국회의원들 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당대표를 뽑는 것이 훨씬 더 현재로는 더 사실은 참 신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 말씀은 추대위냐 아니냐의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밖에서 누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들어와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당내에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야 나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스스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산할 테니
아까 바른정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다 헤쳐 모여 하자. 네가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고 싶다면 다 같이 광야로 나와. 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다시 당을 만들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위원수에 따라서 정당 국고보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지금 7월 임시국회 하반기에 여야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도 법사위 를 계속 갔니 안 갔니 이런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미 그런 각이 없는 거죠. 여전히 이분들은 야당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상임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맡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갑보실 제로 큰 틀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것은 뭐냐 하면 서서히 이렇게 냄비에 서서히 물이 올라가면서 죽는 개구리 와 같은 형체. 그렇게 될 수도 아예 뜨겁게 하면 팔짝 놀라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큰 공룡과 같은 밑빠진도 과 같은 그런 형국을 띠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랭커 아까 의원님께서 해산 말씀도 해주셨지만 다음 주 중에 있을 위원장에 지금 선출될 사람들 하마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해산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봤을 때는 분당에 대해서도 아예 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친박에 한중진은 홍문종 의원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분당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분당의 의미는 우리는 남아있을 테니 너희가 나가라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당권 잡고 하겠다. 당의 재산 다 거머쥐고 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유한국당의 혁신이 될 수가 없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김병준 교수님 그분 한 분이 아마 맡으실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권을 준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실 감각이 있는 분이고 정치적인 나름대로 구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권을 쥔다고 해도 일단은 그분을 모신다고 하면 위원총회에서 추인을 해야 되는데 위원총회에서 반발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비대위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대구에 김무성 의원이 있고 복당파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새로운 위원장을 모셔다가 당을 장악을 해서 결국은 친박이나 탄핵 반대했던 분들을 결국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면 김병준 교수께서 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장단에 내가 왜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인적 구성을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적 정산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천권을 갖고 공천을 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년
구계열을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비대위를 반대하는 소위 친박이 나 탈당 반대했던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비대위를 간 다음에 전당대회 자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많이 흔들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모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때는 문재인 현 대통령 이 당대표로서 당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받침을 했고 총선 직전에 비대위를 했기 때문에 공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인적 청산을 못한다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놓은 당명 개정, 그 다음에 중앙당 축소, 이런 정도입니다. 원내 정당화는요, 사실 말뿐이지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원내 정당하려면 진작에 했어요. 위원들이 열심히 입법 활동하면 원내 정당화가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내 정당화는 말뿐이고 한다면 겨우 당명 개정의 중앙당 축소인데 그것가 지구 국민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국민이 다시 지지하겠습니까? 결국은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해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있어야지 각각 헤쳐모여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이런 거죠. 지금 중심이 된 인물을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결국은 다 도토리라고 하더라도 스크럼 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도 합리적이고 혁적이고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친박, 비박 그 어느 틀에도 끼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해산을 하면 그분들도 홀가분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바른미래당에도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는 못 돌아가는데 뭔가 좀 더 보수 정치가 새롭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깥의 신진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이 해산하고 바른미래까지 해산한다면 정말 새로운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심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스크럼 짜고 가면서 당을 만들 수 있고요. 제가 하나 더 그림 그리면 민주당은 8월 25일 전당대회를 합니다. 아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두 당이 해산해버리고 새로운 야당을 건설하는데 신진 세력이 많이 들어온다면 신진 세력 30대부터 0대 정도의 새로운 정치하지 않은 분들을 당의 얼굴과 지도부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하지 않은 입장에서 정당개혁하고 정치개혁하라고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원들은 뒷받침하면 아마